네, 안녕하세요. 내년에 뭐 러시아 선거도 있고 또 올해 말에 폴란드 선거도 있고 뭐 전 세계적으로 선거는 계속 중요한 선거들이 많이 있는데 이 우리나라의 내년 총선 그리고 미국의 내년 대선 겸 뭐 의회 선거, 하원 선거 또 상원 3분의 1 선거 이제 미국에서는 그랜드 일렉션이라 그러고 우린 편의상 그냥 대선이라 그러죠. 미국 대선 이 두 개의 선거가 이제 올해 내년 중에 가장 중요한 선거입니다, 사실은. 이게 거의 뭐 인류에 아주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같은 사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세계가 좀 많이 이 근본 질서가 달라지고 있죠. 윤석열 정부에서 드디어 이제 한미동맹을 가치동맹이라고 이제 자주 부르기 시작했는데 사실 이거는 백모 세뇌 탈출해서 뭐 몇 년 전부터 쓰던 용어죠. 가치동맹. 윤석열 대통령은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대독한 축사에서 한미동맹은 가치동맹이자 정의로운 동맹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한반도의 굳건한 평화를 구축하고 인도太平양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확대하는 데 힘을 모을 것이라며 한미동맹을 지속해서 강화할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예, 뭐 윤석열 정부의 운이라기보다 한국인의 운입니다. 미국이 타락 글로벌리즘으로 한 30년 정도, 중국 사랑으로 한 30년 정도 헤매다가 이게 이제 제대로 중국하고 각을 세우고 들어오니까 우리 같은 경우 이제 그 차이나 3D, 그러니까 디스턴싱, 거리두기, 디리스킹, 위험 관리, 디커플링, 결별하기, 뭐 딴살림하기. 이 차이나 3D 과정에서 중국에 대한 그런 그 연결관계, 또 의존도 이런 것들을 많이 낮추는데 성공을 하면 뭐 참으로 나라의 홍복이고 민족의 홍복입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이제 이런 상태인데 이걸 좀 들여다보면 자세한 좀 다른 그 깊은 그 흐름이 보입니다. 예, 그 전에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동료 부탁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뭐 기승전 중국 하니까 뭐 잘 안 붙네요. 네, 그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죠. 이 가치지향 글로벌리즘이 들어온다라는 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입니다. 뭐 간단히 계속하는 얘기지만 군사를 보면 미국만큼이나 한국도 이제 깊게 관계가 돼 있죠. 아까 윤 대통령이 보낸 그 축하 메시지에서도 그 세미나, 그게 이제 한미동맹에 관한 컨퍼런스였는데 거기서 보면 자유와 평화, 번영, 그 다음에 그러한 원칙에 입각한 인도太平양 질서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다 중국을 겨냥하는 얘기죠. 이 군사에서 이제 그 먼저 이쪽 그러니까 우리 서해서부터 말라카 해협까지 제가 이제 여기가 보면은 이게 격전지인데 우리한테는 특히 서해에서부터 저기 이호도 아래까지가 우리가 1차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격전지인데 이 전체 지역에서 한국이 사실은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겉으로 보면 일본이 큰 역할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베트남에 무기 대주고 필리핀에 무기 대주고 인도네시아 무기 대주고 말레이시아 무기 대주고 이게 다 지금 한국이 하고 있는 일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인도도 마찬가지죠. 인도 지금 한 100대 더 주문한다는 거 아닙니까? K9 같은 거. 또 필요하면 다른 것도 인도가 찾으면 우리가 엄청 팔죠. 인도는 이제 중국하고 이 두 군데에서 보통 알려지기는 저 서북부 쪽에 있는 것만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는 아르나철 프라데시, 그러니까 미얀마 위에 있는 거기서도 마찰이 있습니다. 여기도 이제 한국이 음으로 양으로 작동을 하죠. 그리고 특히 인도와 방글라데시 양쪽에 한국이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진출해서 그걸 같이 가는 입장이라서, 그 다음에 이제 육로로 이게 한 2,500km쯤 될 겁니다. 최소한. 예, 저기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 꼭대기, 그 콜라반도랑 스칸디나비아 반도가 만나는 지점에서부터 핀란드 국경 타고 내려와서 발틱 3국 지나서 폴란드 국경,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흑해까지. 이 전선이 다 이게 한국 무기들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코페르니쿠스적 전환, 즉 가치지향 글로벌리즘 질서, 즉 다시 말하자면 중북러를 제압해가는 이 글로벌리즘 질서에 있어서 이 질서가 확립되는 과정에 있어서 한국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고 보면
지금 이 노란 빗금치인데 다 한국이랑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군사적으로. 또 뿐만이 아니죠. 이게 이제 그 중국에 대해서 첨단 기술과 부품을 차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과 미래 먹거리를 공유함으로써 우리도 미국도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되고, 즉 다시 말하자면 반도체, 배터리, 뭐 원자력 발전소.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 방글라데시, 뭐 과테말라, 인도 이런 데에다가 중국을 대체하는 제조업 기지를 가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다 한국이 이제 직접적으로 아주 깊게 관계되어 있는 당사자잖아요. 이게 이제 제가 거듭 말씀드려오지만 이게 가치지향 글로벌리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엄청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새 그래서 아마 윤 대통령도 아마 뿌듯할 거예요. 뭐 이렇게 그 국민들의 힘이 받쳐주고 국력이 받쳐주니까 뭐 속된 말로 좀 가오 좀 잡고 다니기 좋잖아요. 그리고 또 가오 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문법을 높여야 되니까. 그래야 우리가 싸구려로 이런 요동치는 국제지정학적 그런 격변에서 먹이가 안 되죠. 우리가 원칙대로 아주 과감하게, 예, 그렇게 나가야 되니까 당연히 어깨에 힘 좀 넣어야죠. 목에 힘 좀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돼서 우리가 가고 있는데 이게 사실은 이게 바깥으로는 이렇지만 승부처는 모든 일이 다 그렇잖아요. 결국 자기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골프 선수도 마지막 승부처, 가장 중요한 승부처가 자기 내부, 멘탈이잖아요. 축구도 그렇고 모든 스포츠들도 일단 선수급이 되면 승부처가 기본 기술들은 다 익히고 있는 상태니까 승부처가 멘탈이 된다고요. 자기 내부. 그런 의미에서 한국은 한국 내부, 미국은 미국 내부. 여기가 이 가치지향 글로벌리즘이 지금 확립돼 가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두 나라에 2024년에 결정적인 선거가 각각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거는 단순히 한국의 선거, 미국의 선거가 아니라 인류의 운명과 직결되어 있는 선거가 되는 거죠. 한국은 내년 4월 총선을 통해서 국회에서 종중, 종북, 친중, 친북을 몰아내야죠. 이거 몰아낼 수 있을까? 그게 한국은 걸려 있는 거고요. 미국은 이제 내년 11월에 대선이 있죠. 대통령과 하원 전체 그리고 상원의 3분의 1. 여기서 고립주의 트럼프가 당선되나? 혹은 공화당이 트럼프를 넘어설 수 있을까? 고립주의 트럼피즘을 넘어설 수 있을까? 혹은 민주당이 4대 말살을 넘어설 수 있을까? 남녀 성구분 말살, 역사 말살, 그 다음에 진실 존중 말살, 가치평가 말살. 내부적으로. 민주당이 이제 그러한 좌파 해체주의 캔서 문화, 그러니까 말살 문화, 좌파 해체주의 좌좀 근성, 워키즘, 이거를 자기의 정치적 자산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사용해 왔잖아요. 민주당이 이 자기의 정치적 자산을 넘어설 수 있을까? 이런 얘기죠. 좌파 해체주의 블락이랑 깊게 결합해 있으니까 민주당이. 이런 것들이 이제 내년 선거에 걸려 있는 이슈예요. 그래서 이거를 좀 자세히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의 종중 종북이 어디까지 깊게 들어와 있나, 또 어떤 성향인가를 평소에 잘 얘기를 안 하죠. 뭐 다른 유튜버님들이 다 굉장히 생생하게 뉴스 중심으로 해 주시니까 제가 한 가지 얘기 들어드릴게요.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김진향 이사장님 얘기를 오늘 좀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몰라요. 이 사람 어떤 사람인지. 노무현 정부의 실세입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지금 있죠. 국가안전보장회의. 그 제도를 만들어낼 때 그 아이디어를 낸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 만들어 놓고 자기는 무슨 자리를 차고 들어갔나. 명색은 행정관이에요. 통일외교안보정책실 행정관입니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이광재나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여기저기 대문 많이 박았거든요. 인사로. 인사수석실로 갔다고요. 그때. 실세죠. 그리고 나서 이제 막판에 정부 넘어갈 것 같으니까 얼마나 약은지 개성공단,
개성공업지구 이 지원 파트로 옮겼어요. 그래서 딱 신분 칼라를 세탁을 해. 그래서 MB 정부 때도 그 직위를 한 3, 4년 유지해. MB 정부가 개념이 없는 정부니까 오세훈이 보세요. 개념 없잖아. 3, 4년 유지해요. 그리고 나와가지고 뭐 이제 무슨 이제 카이스트 뭐 객원 교수 비슷한 것도 하고 뭐 이렇게 이제 그 폼을 좀 잡죠. 스펙을 좀 만들죠. 예. 스펙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그 중앙일보 그 홍석현 회장님이 하시는 여시제, 네. 중국 공산당의 구호에서 그 자랑스러운 재단 이름을 따왔죠. 여시구진이라는 구호에서 여시제. 거기에도 이제 연구원으로 또 딱 등록해 놓고. 자기 관리를 하는 거지. 그러다가 문재인이 들어서니까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이라는 걸 만들고요. 거기에 이사장으로 취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요새 아주 굉장히 열심히 미국 같은 데 가서 뭐 시애틀에서도 강연하고, 네. 미국의 지금 종북 세력이 어마무시합니다. 저는 미국의 아마 정보기관이 이걸 안 잡는 게 아니라 미국의 종북 운동 열심히 하시는 동무들 잘 들으세요. 동무들 중에 미국 정보기관과 이중 플레이하는 사람들이 제가 보기에는 3분의 2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안 잡는 거예요. 뭐 그게 결정적인 그 변수 아니다. 그래 니들 종북 활동하면서 뭐 까불어 봐라. 근데 거기 중에 100명 있으면 66명은 우리한테 정보 넘겨줘. 이번에 평양 가보니까 어때요? 만나보니까 어때요? 그 북한 뉴욕에 나와 있는 그 유엔 거 있는 사람들 만나보니까 어때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그러니까 안 잡는 거예요. 저는 굉장히 궁금했거든. 왜 미국이 저 국가 반역죄를 칠 수 있는데 왜 미국 내 종북을 저렇게 방치할까? 심지어는 그 종북과 어울려 놓는 그 미국 내에 그 무슨 있잖아. 뭐 앤디 킴인가? 그 뉴저지 한국계 하원 의원 이런 사람들 다 방치해 놓고 있거든요. 뭐 락하나인가 뭐 이런 그 캘리포니아의 그 히스패닉계 그 국회의원 다 방치하고 있어요. 하원 의원. 왜 그러냐? 이 난잡하게. 그렇게 흙탕물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한 3분의 1 혹은 절반쯤은 정보원으로 사용하고 있을 거다. 미국 정보기관이. 저라면 그렇게 해요. 제가 CIA라면 그렇게 해요. 아무튼 뭐 이런저런 해서 이 미국의 종북이 엄청 설칩니다. 네, 엄청 설치는데, 네, 여기 이제 강연 참여한 사람들 전부 6.15랑 관계 있고, 그렇잖아요. 이재수. 그 민주평통이 그 문재인 정부 때 완전히 작업을 해가지고요. 지금 아마 그 민주평통 정상화 시키느라고 윤석열 정부 아마 거의 허리가 꺾이고 있을 겁니다. 개고생하고 있을 거예요. 민주평통이 뭐 디글디글해요. 그런 성향 사람들이. 전 민주평통 회장 아니에요. 워싱턴 DC. 6.15 워싱턴 위원이고, 서혁교 6.15 워싱턴 위원, 사드 반대하는 운동하는 사람, 조명지 목사일 거예요. 6.15 워싱턴 위원, 재미동포 전국연합, 이게 그쪽 성향이거든요. 그 다음에 김정현, 재미동포 전국연합, 이흥로, 6.15 워싱턴 위원, 이분은 소련에서 아마 장기 체류하면서 소련 쪽에서 작업을 옛날에, 그러니까 80년대 많이 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자,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우리 이 김진양 이사장님께서 이제 강연을 하셨다고. 저보다 이제 학번으로 치면 6, 7학번 아래일 거예요. 그러니까 딱 이제 그 전대협이 가장 힘을 많이 쓸 때, 그리고 이제 대한민국 종북의 성지, 대구 경북. 대구 경북은 대한민국 보수의 성지 아닙니다. 종북의 성지입니다, 거기. 인혁당, 난민전, 통역당, 그 다음에 강철선신, 김영환, 이재호, 거기 대구 경북이에요, 전부. 거기가 깊게 살아남았다고요. 옛날 할아버지 남로당, 그 세대부터. 종북의 성지 대구 경북 출신이시죠, 이분? 네, 김진양 이사장님. 저보다 이제 연세가 한 4, 5, 8살 좀 아래죠. 네. 거기서 이제 무슨 말씀을 하셨냐? 보면 아주 전형적으로 저쪽 성향, 저쪽 그 캠프 사람들의 그 내러티브가 나와요. 식민지 권력이 현재 진행형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분단의 근본 원인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분단은 친일파가 대한민국을 만들어서
친일파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분단이다. 그 소리예요, 이게. 두 번째, 식민지 권력이 대미 종속 체제를 만들었습니다. 친일파로서 일제를 섬기던 것들이 이제 오나를 조금 다변화해서 미국을 섬기고 있다. 그 소리죠. 세 번째, 휴전은 전쟁입니다. 전쟁은 완벽한 무입니다. 이거는 완벽한 악입니다. 완벽한 지옥입니다. 내가 묻고 싶어. 당신은 민주화 왜 했는데? 그때 민주화 한다는 사람들이 혁명하자 그랬잖아. 혁명도 전쟁의 일종이거든. 전쟁은 절대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만 아니면 모든 게 다 좋다. 닥치고 평화. 이거 딱 밑자락 까는 거예요. 그게 3번이죠. 4번. 윤 정권은 분단 체제의 유지를 위해 외교, 안보, 평화를 작살내고 미국과 일본에 굴종했습니다. 뭐 요새도 뭐 보면 유튜브 댓글 보면 이 문바스러운 자들 결국 그거 아니야. 윤석열이 교육 좀 시켜서 일본에 굴종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 그 뭐 댕댕거리고 있죠. 그 댕댕거리나 많아. 똑같아요. 그런 거예요. 5번째. 미국은 하나의 패권 추진 세력입니다. 미국의 패권 전략을 우리가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치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냥 짐승들 수컷들 패권 싸움 하듯이 그런 게임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다. 이거죠. 6번째. 북과 남이 당당한 주권 국가로서 종전 선언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상당한 이제 저거가 있는 종전선언. 이번 시원하게 들이받았더만 종전선언 망상이고 일종의 반국가 행위다. 그 윤석열 대통령 아주 시원하게 말씀하셨어. 종전선언을 왜 하냐? 남북 사이에. 그거를 명분 삼아서 미국에 압력을 가해서 미국 의회를 움직여가지고 미국과 북한 사이에 종전협정을 체결하도록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대한민국은 우남 이승만이 너무너무 잘한 게 우남 이승만이 휴전협정, 정전협정의 서명자가 아니잖아. 정전협정을 폐기 처분하려면 미국이 동의를 해야 돼요. 미국이 서명했잖아. 그러니까 남북 간에는 종전선언을 국회 차원에서 빵빠레를 빵빵빵빵빵빵 쳐놓고 그걸 가지고 미국의 의회를 압박해서 미국과 북한 사이에 정전 상태를 끝내고 종전협정으로 딱 들어가면 그 다음에 뭐가 되냐? 유엔사가 해체돼요. 그리고 북한이 정상국가로 대접받게 돼요. 따라서 북한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도 국제사회가 유엔사 깃발을 들고 참전하거나 개입할 수가 없게 돼요. 북한이 완전히 뻗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럼 이제 남쪽은 중국의 반식민지 되는 거죠. 북한은 중국의 직영식민지 되는 거고. 이게 그 종전선언, 종전협정의 숨은 그 의도죠. 제가 이거 반대 운동 많이 했죠. 그거 문재인 정부 말기 때. 그래서 그때도 한 2번 달아드렸죠. 네. 그 얘기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한 1년 반, 2년 가까이 지나서 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 제가 국내에선 거의 유일하게 체계적으로 종전 반대 운동하고 그때 종전 선언 반대, 종전 협정 반대, 그리고 그게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즉 유엔사 해체, 북한을 정상국가로 대접하게 만드는 것, 유엔사 해체하는 것, 북한 급변 사태 때 국제사회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 그래서 북한을 중국의 직영식민지화하는 것. 그럼으로써 남쪽을 중국의 반식민지화하는 것. 이것이 이른바 종전선언, 종전협정에 깔려있는 죽음의 덫이다. 이런 말씀 그때 많이 드렸죠. 그 다음에 8번째가 북한 인권 나쁘다고 하지 말아라. 북한의 인권은 그것이 북한이 자기들이 생존이 걸려있는 전쟁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전쟁 상태라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문제이다. 즉 평화가 인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자, 이게 우리 청와대에서 근무하셨고 국가안보위원회,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그런 제도를 만드셨고 청와대에서 통일외교안보정책실의 핵심 행정관을 하셨고 청와대에서 인사수석실의 핵심 행정관을 하셨고
그 다음에 홍석현 회장이 하시는 여시제에서 또 핵심적인 연구위원을 하시고,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무려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 이사장님을 하고 계시는 김진향 이사장님의 위대한 가르치심이십니다. 자, 이 같은 가르침에 대해서 참석자, 재미동포 전국연합 재미련이라 그러죠. 재미동포 전국연합회 거기에 여성분과 부회장 김정현 여사님께서 얼마나 감격하셨는지 이사장님의 피눈물 나는 강연에 극공감합니다. 이런 취지로 말하면서 다음과 같이 평을 올렸어요. 넘버 1. 정전 상태는 평화가 없는 전쟁 상태이다. 하루빨리 종전협정이 맺어져야 한다. 똑같죠? 닥치고 평화지. 1950년 7월 13일 이승만이가 메가더한테 전작권을 넘겨준 후 대한민국은 자주권이 없다. 네, 그 대한민국 국군 통수권을 문재인이나 이재명이가 잡는다든지 혹은 뭐 헬렐레 하는 이명박이가 잡았으면 나라 거덜났죠. 그리고 대한민국은 여기는 세계대전에 뇌관이 작동하는 데고 미군이 무려 3만 명, 뭐 2만 5천 명 이렇게 주둔하기 때문에 전작권은 가지고 오지 않는 게 좋아요. 중국이 제압 순치될 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미군의 작전에 대한 비토권을 가져야 돼요. 즉 미군이 우리 손을 뜯어 말려서 야, 그 북한 응징하지 마, 보복하지 마 해도 우리가 팔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중국이 도발한 다음에 미국이랑 사바사바 쳐가지고 이제 다 총 내려놓고 평화입니다. 근데 우리는 실컷 쥐어 터져가지고 지금 여기 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돼 있어. 근데 중국으로부터 제대로 보상 배상도 못 받고 평화해? 누구 마음대로. 우리 끝까지 뛰어야지. 이런 게 비토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링크 K, 그 다음에 그 독자적인 그런 무기에 관한 그 제어력, 독자적인 위성, 독자적인 감시정찰 정보자산, 독자적인 MD, 독자적인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자주국방은 전작권을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여기가 세계 전체의 세계대전에 화약고로 남아있는 한, 그리고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한, 중국이 순치되지 않은 상태에 존속하는 한, 전작권 회수는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건 미군한테 맡겨놓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단, 우리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뒷거래에 의해서 희생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또한 미국에 의해서 부당하게 억제당하지 않도록 우리가 한 방을 갖고 있어야 돼, 비토권을. 그게 자주국방이에요. 3. 미국이 전쟁을 시작하는 경우 대한민국은 꼼짝없이 같이 따라가야 하는 형국이다. 4. 윤석열의 선제 타격 전쟁기기를 조성할 때 윤석열이가 그런 걸 조성하면 북은 강대강으로 맞설 것이다. 북은 조선 없는 세상은 없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망할 땐 인류가 함께 망한다. 라는 이러한 관점이다. 게다가 북은 미국에 도달하는 위대한 핵무기를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위대한은 없고요. 그건 제가 넣은 거고요. 7. 전쟁은 절대 안 된다. 나쁜 평화도 아무리 좋은 전쟁보다 낫다. 이를 아는 것이 선이다. 무지는 악이다. 닥치고 평화죠. 그러면 나치 치하에서 인류가 살아야 돼요? 스탈린 치하에서 인류가 살아야 돼? 일제 치하에서 인류가 살아야 돼? 전쟁 안 하고 그냥 일본이 날뛰면 다 항복하면 되니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야. 말이 안 되는 소리. 이제 저 지경까지 간 거예요. 저 유체 이탈이 저기까지 됐어요. 이 사람들이 아주 대단해요. 대단해. 자, 이게 이제 한국의 종북의 민낯입니다. 이제 요새 민낯들이 잘 드러나요. 몰리니까 이렇게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막 읊어. 그리고 우리 참 고매하신 개성공단 지원재단의 이사장님께서도 이런 말이 안 되는 소리를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도록 직접 기도와 복음을 인도하시고 계시죠. 미국까지 가셔서. 참나 대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말했지만 제가 전엔 5대 내러티브라 그랬죠. 왜냐면 그게 쓰개와 닭평을
띄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같더라고요. 그래서 4대로 레시피를 정리했습니다. 종중종북의 4대 내러티브입니다.